자,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비 오는 겁니까? 기상청이 계속 예보를 찔끔찔끔 바꾸고 있습니다. 장마 50일째 기준인데 오늘은 장마비는 안 오고 소나기가 온다는 얘기고 이재민과 시설피해도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16일까지 장마가 온다라고 기상청이 또 예보를 변경했습니다. 14일에서 16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에 비 피해가 큰 지역이에요. 게릴라성 폭우 가능성이 높다. 비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 14일부터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또 낮 기온 35도 내외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울한 소식 중에서도 한 가지 또 희망 어린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거 뭐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뉴스인데 그래도 우리 좀 우울한 국민들 위해서 제가 꼭 이건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이건 사심을 갖고 이 기사는 제가 잡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에 이렇게 지붕 위에서 고립된 소들 보면서 농민들도 국민들도 참 마음 안타까웠을 겁니다. 요소가 뱃속에 아기들이 있었대요. 아유, 어떻게 밥도 못 먹고 마취제 맞고 저렇게 다행히 극적으로 구조가 돼서 농민들도 주민들도 이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마음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임신하면 약도 안 쓰는데 소 마취제 쓰고 우리가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까 들었겠죠? 그런데 요소가 건강하게 이렇게 송아지 2마리를 아유 건강하게 어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불행 중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수혜 중에 태어난 값진 생명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어린 아이 키우는 새내기 아빠지만 이렇게 어린 가축과 어린 짐승들 보면 왠지 또 뭉클해집니다 요즘. 그런데 이렇게 지붕 위에 죽다 살아난 이 어미소에서 건강하게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난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저 송아지들 아빠 되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좋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시죠? 김용태 님도 그러시죠?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제 보기에는 2020년 대한민국 10대 뉴스였어요. 이 온통 짜증과 예. 이 화나고 우울한 소식만 있다가 그러시죠. 10대 뉴스로 바꾸시죠. 10대 뉴스에 늡시다. 예, 10대 뉴스로 좀 늦자고요. 이재명 기자, 지붕 위에서 사흘을 버텼어요. 여미소가. 제가 소 키워봤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그래서 알아요. 소가 이 모정이 엄마 마음 이 모정이 다른 가축과는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뱃속에 있는 아기 걱정했겠어요, 어미소가.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를 보면서 뭉클했던 게 그래서 버틴 거 아닐까요? 지붕에 여러 소가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소들이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다 기준기에 달려 내려왔는데 저 어미소만 유난히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얘기가 아마도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 다칠까봐 그렇게 버틴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속마음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주인 얘기의 인터뷰를 보니까 또 굉장히 뭉클하던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마취제를 맞고 내려왔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아직 산딸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올 줄 몰랐었는데 그날 새벽에 소 울음소리가 나서 주인이 나가보니까 이미 2마리를 쌍둥이를 낳았고 근데 사실 처음에 쌍둥이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시 어미 품에 넣어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숨을 쉬면서 움직였다는데 글쎄요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이거 10대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기사만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수해 피해를 입은 곳들에 피해 복구가 작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피해 복구할 일은 산더미고 인력은 태부족이고 예산도 넉넉치 못해서 이게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피해 보상과 재난 지원금들도 과거의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텔레비 영상에서 보던 거하고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이 보통 영상이 말고 텔레비 영상에 그냥 드러내놓은 것만 봤는데 드러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김수현 교수님, 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할 거 없이 고생합니다. 그 와중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인증상 논란이 상당히 며칠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정의당이 억울하다라는 반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심상정 의원의 어떤 이 노란색 이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맞춰서 입은 정의당 티셔츠가 너무 깨끗하다. 같이 따라갔던 류호정 의원의 그 장화도 반짝반짝 빛이 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인증샷 찍는 거냐? 뭐 정의당에서는 억울하다 이러고 있고요. 대번에 네티즌들이 저 장화 어디서 파는 거냐고 지금 수혜로 저렇게 수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오염물이 묻지 않는 장화 어디서 파냐는 이런 약간 조롱의 말이 대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을 잘 안 하고 사진만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의 해명처럼 이제 복구 작업에 이제 투입된 그 즉시 사진이 아마 찍혀서 좀 옷이 덜 더럽혀진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정의당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그동안 그 다수 야당, 여당 이런 틈에서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매너리즘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되게 공정한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수가 작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좀 예전에 그 뭐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뭐 말하자면은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조문을 가지 않은 일부 이제 항의성으로 조문을 가지 않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막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혹시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정의당도 이제 그냥 기성 정치 혹은 심상정 의원도 기성 정치인의 그런 모습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평소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은 심상정 의원의 열심히 저렇게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또 훈훈하게 보도됐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깨끗한 티셔츠를 보면서 그냥 사진 찍으려고 저기 왔네.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이 만들어지진 않았나. 그런 저만의 해석을 좀 해봅니다. 예.